줍니다. 태백시의 강원 테크노파트 원료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버려진 경석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양양군이 버섯 작목을 특화해 귀농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귀농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속초 엑스포공원 일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더딥니다. 강원도와 운영업체의 사업협의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거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부터 뉴스데스크 강원의 앵커가 바뀌었습니다. 네, 더욱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석탄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시에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동안 쓸모없이 버려졌던 경석에서 세라믹 원료를 뽑아내는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동점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가 착공했습니다. 폐광 지역에 쓸모없이 쌓여있는 경석 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세라믹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겁니다. 차세대 산업으로 세라믹 원료 산업을 육성해 가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총 190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는 원료산업지원센터는 내년 6월에 완공됩니다. 이곳 스포츠 산업단지에는 경석을 활용한 다양한 소재 제조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인 경석은 현재 200억 톤가량이 폐광 지역에 쌓여 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경석을 활용한 건축 자재 등 제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경석부는 저희가 방화 소재에서 이걸로 방화 문도 만들고 방화 벽돌로 만들고 이런 시제품을 이미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하고. 수소 차량의 수소 저장 용기나 반도체 부품 등에 사용되는 탄소 소재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석 자원화 사업에는 현재 6개 기업이 관심을 보이면서 입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귀농인들이 소득을 올리며 정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양양군은 귀농인 정착 프로그램으로 버섯 작목을 특화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현북면에서 올해로 귀농 3년 차에 접어든 김현기 씨. 50살에 농촌으로 내려온 김 씨는 귀농 첫 해부터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2동에서 버섯 재배로 연간 4,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며 귀농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버섯은 재배 기술 습득이 쉽고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귀농인들이 재배하기에 적합한 작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었던 김 씨가 버섯 재배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양양군의 귀농인 지원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멘토멘티 이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면 이 양양 지역에 선도농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한테 가서 그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를 같이 일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귀농 5년 차인 전창수 씨도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며 안정적인 귀농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 버섯 장목반에 속해 있는 4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귀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재배사 시설 지으면은 바로 이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죠. 정착하기가. 다른 사람들은 3년, 5년 걸리도 장목 선택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죠. 최근 3년 동안 양양군에 귀촌한 160세대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농사를 짓고 있어 맞춤형 지원 제도가 귀농인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속초 엑스포타워와 주재관의 관리 운영을 지난해부터 민간 업체에 맡겼습니다. 운영업체는 강원도와 협의해 올해 엑스포공원 일대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강원국제관광 엑스포 개최를 위해
속초 청초호 일대에 건립된 엑스포 타워와 주재관. 강원도는 건축비와 부지 매립비로 368억 원을 썼습니다. 엑스포 행사가 끝난 뒤 두 시설은 뚜렷한 활용 방안이 없이 운영돼 해마다 수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강원도가 속초시에 운영권을 넘기는 것도 검토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결국 강원도는 지난해 한 민간 업체에 오는 2021년까지 운영을 맡겼습니다. 업체는 146억 원을 들여 속초 엑스포 공원 일대에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을 갖춘 테마파크 피노디아를 조성해 올해 문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건축 허가권자인 속초시가 타워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사업 보완을 요구했고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지관리 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공유재단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 시기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체는 내년 상반기에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했지만 강원도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 엑스포 공원을 테마파크로 만든다는 야심찬 사업 계획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가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에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관심이 저조하고 시간이 촉박한 데다 반대 의견도 거세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최문순 지사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처음 밝힌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 활동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 채널이 하나 안정적인 대화 채널이 상서화된다. 지난 8월 평양에 가서 북측에 정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지사가 이런다고 대회 유치가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강원도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대회 유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회 경비는 무려 800억 원입니다. 과연 그 정도의 예산을 또다시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강원도가 뭘 얻어낼 수 있는지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설령 의회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KOC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 승인 심사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대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2일 남북체육회담에서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시안게임은 안건에조차 없었던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더욱이 아시안게임은 유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기류입니다. 한국에서 하겠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남북 공동 개최라는 거 말고는 강원도에 실익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강원도청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2년 반도 남지 않은 대회 일정의 촉박함, 북한의 열악한 교통 숙박 문제, 무엇보다도 또 스포츠 대회냐는 부정적 여론까지 거셉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 같은 메가 이벤트에 빠져 지역의 현실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미래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강원도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지인 11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이경일 고성군수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도내 자치단체장 7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경일 군수가 처음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 학교료 참여 기간을 연장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처음 학교료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전체 107곳 가운데 23%가량인 2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 학교료 참여 신청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삼척시가 원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선정 검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삼척시는 원덕읍 원천지구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오건희 일원을 대상으로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말까지 부지 선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190억 원을 들여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